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그럼 하이닉스는 막 삼성에 비해서 일을 되게 열심히 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이닉스 쪽에 계신 분들도 그 방향을 잘 잡은 거죠. 그러니까 경영진들이 올바른 판단을 했고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지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은 계속 바뀝니다. 또 몇 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뭐 몸이 달았죠. SK 하이닉스 경영진들은 지금 이번에 보너스가 얼마가 나올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삼성 경영진들 얼마나 지금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돼서 정말 삼성전자가 회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한 10년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환율 2,000원 넘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제2의 IMF라고 봐야 되는 거죠.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이승우입니다. 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는 이제 트럼프가 관세 물리면 되지 뭐 보조금을 왜 주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지을 거다 했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트럼프도 이 반도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사실 이제 AI가 중요한 건데 이제 거기에 반도체가 필수 품목이 되다 보니까 뭐 그런 큰 기조가 바뀌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I죠. AI 이외에는 지금 뭐 그 답은 없고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뭐 빅테크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가 되는 거고 뭐 아까 브로드컴도 이제 그 대열에 올라섰고 마벨이 될 수도 있고 굳이 이제 찾자면 또 다른 이제 좀 대박을 노리는 뭐 이런 것들이 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 기업들 중에서 이제 반도체 좀 특화된 기업들이 이제 몇몇 업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업체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좀 일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이 잘 안 되고 특히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뭐 마이너스가 나가는 상황이니까 미국은 뭐 엔비디아는 지난해 170% 올랐는데 삼성전자 30% 빠지고 이런 상황이면 이제 그게 굳이 뭐 한국 주식을 지금 봐야 될 이유가 있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한국 기업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게 지금 부담인 거잖아요. 그리고 경쟁력이 그럼 왜 떨어졌냐? 뭐 경영진이 잘못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개발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R&D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 주력 산업 전체가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런 이 혁신을 규제하는 법안들은 좀 제발 좀 손을 보는 게 우리 뭐 개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를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그런 과정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R&D가 약한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 다른 나라 지금 밤새서 공장 돌리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기필코 이거는 좀 해소시켜야 될 그런 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거는 이제 초반에 이제 경영진들의 판단에 대한 차이가 생긴 거죠. 뭐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 당시에 삼성전자가 뭐냐면 이제 매출액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R&D 쪽을 조금 줄였어요. 워낙 다 알려진 얘기잖아요. 그래서 HBM 팀을 축소 내지는 일부 뭐 폐지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꽤 뭐 적지 않은 그 인력들이 하이닉스로 옮겨가는 일들이 벌어졌고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딱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그럼 하이닉스는 막 삼성에 비해서 일을 되게 열심히 하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별로 열심히 일 안 합니다. 제가 하이닉스 쪽에 계신 분들도 그 방향을 잘 잡은 거죠. 그러니까 경영진들이 올바른 판단을 했고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지금 맞아 떨어져서 지금은 아주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라밸이 되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주 좋은 시기를 지금 다 겪고 있는 거죠. 거기에 삼성이라는 많이 경쟁자가 있었으면 거기서도 이제 치열한 경쟁이 됐겠는데 이제 여기가 밀려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의 세상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쫙 가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계속 복합적으로 이제 바뀌는 상황에서 아까 얘기한 뭐 미국, 중국, 대만 이런 데는 지금 막 죽어라고 돌리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한다 그러면 또 몇 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물론 계속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리스크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몸이 달았죠. SK 하이닉스 경영진들은 지금 이번에 보너스가 얼마가 나올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삼성 경영진들 얼마나 지금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이제 생존이 달린 거죠. 삼성이라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후배들한테 뭘 물려줄 수 있느냐. 뭐 자기네들은 그냥 그 삼성에서 지금 뭐 임원 달고 해서 여기 왔는데 후배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일을 안 하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돼서 정말 삼성전자가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는 상황이 되면 그래서 이게 한 10년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환율 2,000원 넘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제 IMF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심각한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 혁신 규제법을 기필코 좀 개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시장이 싸죠. 뭐 전 세계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쌉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메리트가 좀 생기는 거죠. 메리트가 생기는 거고 그런 와중에 특히 이제 반도체가 중요할 텐데 뭐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그래도 조금 나은 국면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지금 현재 이제 들어오게 되면 크게 뭐 손해 날 가능성은 없으니 해치 차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올 만한 요인은 있습니다. 다만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한국을 보기에는 펀더멘탈리 되게 너무 취약해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전략은 사실 뭐 AI죠. AI 잘하는 회사에 그냥 가는 게 전략이 될 거고요. 이제 다만 저희가 체크를 하셔야 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취임하고 나서 행정명령 바로 관세 얘기는 안 했지만 여전히 그 잠재된 리스크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은 계속 워치를 하셔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글로벌 뭐 지정학적 변화 이런 것들도 뭐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그거에 따라서 아까 중국의 지금 우리 유망한 그런 반도체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력입니다. 기술력이 어디가 뛰어난지 이제 이거를 봐야 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술력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는 이제 요즘과 같은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어느 한 분야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아까 이제 첫 질문이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사실 브로드컴은 원래는 이제 예를 들면 와이파이 칩이나 뭐 블루투스 칩 이런 거 만들던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왜 갑자기 인공지능이 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이 회사가 어떤 전략을 했냐. 좀 M&A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런 RF 칩이라고 하는 그런 칩들을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백신 회사, 그 보안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를 또 인수를 했고 네트워킹 회사를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VM웨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제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큰 IT 분야의 M&A를 했죠. 이게 클라우드죠. 그러니까 그 브로드컴이 반도체 회사를 인수한 게 아니에요. 다 소프트웨어, 뭐 보안, 뭐 클라우드 이런 회사들을 인수를 했는데 그게 바로 AI를 위한 포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기술력이라는 거죠.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이게 이제 명확한 거죠. 그래서 반도체만 잘한다 이런다고 되는 게임이 아닌 거죠. 지금은. 그러려면은 사실은 뭐가 중요하다? 기술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기술이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요소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거기에서 바로 이제 경영진들의 능력이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그런 분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삼성이 됐든 SK가 됐든 한국 반도체가 다시 뭐 세계 최고의 그런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그런 뛰어난 경영자가 좀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